질문도 괜찮고 어느 말씀이나 다 괜찮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부산 지회에 속해서 있으니까 사실 연수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로 가서 보는 것도 상관은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 같은 지역 안에서 지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근데 한국협회 차원에서도 연수가 그동안 없기도 했고 지회에서는 지회 자체적으로 연수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협회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 광역지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초지회만 있는 곳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중심에서 다 이렇게 관장하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구상을 하고 계신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계획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방식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현실적인 게 뭐냐면 지회에서는 각각 자기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들이 사실 생기는 게 맞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모여서 이게 나오면 고민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지역의 문제에 또 평생교육사들의 영향을 높이게 한 거를 자기의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가 그때그때 필요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질이 낮다, 뭐 산발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고민이 사실은 제일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하되 우리가 이런 어떤 일련의 이런 툴들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나오면 그 교육과정과 강사 풀을 이용해서 지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난 1회 때 모임에서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이란은 어쨌든 우리 광역지회가 힘이 있는 곳 또는 여력이 있는 곳, 역량이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가고요. 이 안은 중앙회와 그 광역진흥원 쪽과 연계해서 또 재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런 것들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이 안이 있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광역지회 활성화, 그러니까 기초지회 활성화, 광역지회 활성화에 대한 것을 볼 때 중앙과 광역과의 어떤 연계 체계는 결국 지금은 해법은 저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로 함께하는 것. 그래야 회원 문제도 해결되고 재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적인 컨텐츠는 중앙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여부가 허락되면 광역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요구가 있는데 광역지회가 그걸 받지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회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광역진흥원 쪽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를 받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협회 우리 중앙이든 지역이든 현재 이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렇다고 시스템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광역진흥원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세미나든 뭐 포럼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근데 진흥원 입장에서도 이 연수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진흥원의 다양한 담당자들 만났을 때 본인들도 연수 예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 특히나 뭐 물론 이제 강력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수의 대상이 이 평생교육 관계자로 좀 상당히 넓혀져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만을 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대부분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교육사들이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사 문제를 빼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협회랑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10월에 대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가 같이 세미나를 했던 부분도, 근데 막상 세미나를 열 때 세미나 주제도 평생교육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문제들. 결국은 그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평생교육사들은 거의 한두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좋은 연수가 지척에 열려도 오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현장에 없는 평생교육사들은 또 본인의 문제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극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진흥원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대전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이 연수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이제 그 현장 요구를 담아내기 힘든 어떤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협회랑 같이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빠르게 이 평생교육사들이 그나마 조금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상반기 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1, 2, 3월 안에 광역진흥원하고 같이 좀 콜라보를 한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오픈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사들 올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5개 광역시도 정도는 좀 순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광역에 있는 광역지회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게 되면 이제 부산지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형태죠. 그래서 한국협회, 중앙협회는 현장을 뛰어다니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광역이 있는 지회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시도진흥원하고 광역지회가 같이 이렇게 좀 MOU 체결을 하는 방법,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신다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작업은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현장이 없는 평생교육사들한테는 사실은 이 협회 자체가 굉장한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소연 이사님 말씀하셨던 강사풀 구축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회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의 평생교육사들도 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실현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명확하고 결과물도 예상이 되는 그런 연수 과정이 바로 열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가 끈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 모여서 그냥 단합하고 놀 수 있는 거라도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기회가 될 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저희 협회 운영 방향은 중앙은 사실은 이제 국가와 같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중앙은. 그럼 광역의 역할은 뭐냐면, 광역은 사업을 해야 돼요. 연수를 하든 자체적인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회, 소수의 이제 기초지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학습 모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중앙이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직까지 광역에 사업할 수 있는 근육들이 키워지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빨리 이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연수 체제 만들어지면 연수 출발해서 갈 거고요. 권익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고유에서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에게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되느냐는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사업인 거예요. 사업, 지자체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자면 저도 포함해서 낙동강 모임들은 협회에 와야 돼요. 협회에. 낙동강들은 낙동강들은 다 협회에 와서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서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력 가지고 자기 강의하러 다닐 게 아니라, 예? 그걸 해서 지금 밑에 평생,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밑에 평생교육사들이 협회에서 경력을 쌓으려면 지금 우리 낙동강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집에 가고 해외여행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이거 수위 좀 좀, 높아요. 예, 이거를 다시 안 합니다. 협회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12월 3일 날 경기 이 진흥원하고 함께 뭐 하냐면 그 평생교육 대토론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인데 국가는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진도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광역이 책임지는 평생교육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럴 때 이 포럼, 이 대토론회를 평생교육사협회가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광역단체는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가 책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협회랑 같이 할 준비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토론회에서.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의 토론자로 전하영 회장님을 추천했고요. 그래서 우리 협회와 광역 단위에 있는 진흥원이든 지자체든 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량이나 그들의 어떤 의무적인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뭐 회장님 말씀하셨던 뭐 포럼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영양도 좋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낙동강 오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기업에서 LCD 쪽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성원장님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생교육사한테 세다 싶을 정도로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제가 경험한 결론은 평생교육사들의 성장이 정말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5년 동안에 영향이 확 크는 평생교육사가 있고 적재적소에 그런 촉진제를 맞지를 못해서 세월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젊은 사람 뽑아주세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력이 되게 많은데 경력들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노력을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정해놓고 뽑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이분이 나중 가지고 있는 역량이 나는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아픔이 있었던 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개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사 역량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우리의 씨를 퍼뜨려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평생교육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역량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킬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협회 차원에서 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저는 발론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국의 평생학습 도시를 보면은 전국 지자체 한 74% 정도가 다 돼요. 근데 그 도시들은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종합발전제를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자문도 얻고 외부 용역 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사실 그 사업 난 결과 아웃풋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부서를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도시 규모, 도시 특징, 그 다음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제안으로 좋은 제안이지만 그것을 현장에 적용시킬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누가 잘 알고 있냐? 평생교육사들만이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저희가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제안을 하고 그 사업들을 가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인적자원을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그런 활동이 새롭게 연수체계 안에서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는 평생교육사들한테 새로운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분은 강의에 특별하게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행사 진행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연구 분석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런 활동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역의 평생교육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도 일이 쉴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탐구해서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 연수 체계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 교육이라는 걸 넘어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원장을 일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제가 직접 봤고 지금 외부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친구들을 계속 불러내고 있어요. 저는 자리를 마련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성장해서 얼마만큼 가져가는 건 그분들의 몫인데 제 경험으로는 80% 이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고 다른 사람 관점, 그다음에 유사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원장, 관장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지식과 그 확장성이 엄청 크다는 거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현장에 와가지고 만들어낸 경력 가지고 나 혼자 가서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밑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주고 잡아줘야지 저는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꼰대가 되고 싶어서 꼰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대가 하도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거기서 안 맞춰지는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평생교육 현장은 X세대, Y세대, G세대 엄청 많은 사람들의 세대가 있는데 그걸 빨리 흡수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출산율 고민하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 계속 끌어들여서 그 친구들이 나갈 수 있는 판로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낙동강 올량 이제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알로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여 살리자고. 왜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서 연수체계를 하면 당장에 내 사업에 내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혹시라도 비정규직이 됐을 때 내가 배우고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협회에서 저렇게 같이 봉사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하고 연결돼서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육의 관점이야.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단계가 올라가면 학습의 관점으로 가는 거고 그때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메인 리더가 박사급 한두 명이 붙어주고 밑에 그거 원하시는 평생교육사들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결코 못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언어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으로도 발을 치는 심정으로 지금 막 입법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동료와 같이 있는 분이 현장에 지금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으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움직여지면 충분히 저는 좀 다른 모양새로 지금보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타파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업의 중요성이 지금 많이 이렇게 서로도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연수 체계 구축을 위한 모임을 왜 서울에서 그냥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나. 그 생각은 사실은 지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로 협조 체계 아니면 연계 체계 이걸 같이 고민하자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 더 추가할 거 끝도 없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찬우 회장님 부산 그 지회를 책임지고 계신데 지회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 육회가 가져가야 될 비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공식적인 입장은 불편하실 테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잖아도 제가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최정현 님께서 미리부터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부산 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을 맡은 지가 이제 2월 15일 당선됐으니까 3월 1일부터 출범해서 2년간 임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한 4년간은 그 감사직 책에 있었는데 우리 부산 그 평생교육사협회가 그때는 조직을 만드는 시기였고 이제는 4년이 지난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직에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회칙에 나와 있는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조직을 이번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1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부산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이것을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인재라는 말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HRD 부분이 좀 인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주에서 시민대학, 부산 시민대학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개의 그 단체 중에 하나에 선정이 되어서 1회기, 2회기, 상반기에 1회기 5주차, 하반기에 5주차, 그래서 2회기 과정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11일, 12일 날 우리가 그 한 내용 중에 물론 여기 이제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도 내려오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턴트 양성 과정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평생교육사들을 그 대상으로 하려고 부산 평생교육사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 들고 들어와서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의미 있는 교육 시간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 평생교육사들이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갈까 즉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과연 우리가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대학의 부산 인평원에서 하는 시민대학의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나와 있는 제2의 부산 평생학습 주간이라든지 이런 데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보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역에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를 매달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행사를 같이 얘기를 하고 12명의 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그 다음에 공지를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회원들에게 빨리 접하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소통하는 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생생기자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정 말하자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 한 380명, 이제 한 390명 정도 되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 정영원이 이제 부산에 한 62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좀 작기는 하지만 시작하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다 보니까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즉 말하자면은 평생교육사들이 지금 민간 평생교육사도 그렇고 기간 평생교육사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12월 2일, 3일 거제도에서 우리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자가 좀 미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명, 부천, 안산, 서울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셨는데 사실 부산에서는 정작 몇 명이 안 왔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생업에 있어요.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혼자 아니면 둘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한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 부산에서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하고 우리 부산평생교육사협회하고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인평원의 방정 박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곳을 보고 공동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4년 전에 제가 5년째 됐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보면 좀 미미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바꾸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작년에 보고를 본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좀 같이 이런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토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비전이라고 했는데 비전은 우리 부산지회의 회원들이 평생교육사에 지금 뭐 기관의 평생교육사들을 위한 우리가 그 본과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사들, 민간에 있는 평생교육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게 되면 작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설문지를 내보냈어요. 예비 후보자들한테 당신이 그 단체장이 되면은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6개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15개의 구와 하나의 군이 있는데 예비 후보들을 보는데 딱 한 분이 의미 있는 답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이번에 부산 진구청장으로 당선돼 있어 지금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어떻게 부산 진구가 만약에 당신이 청장이 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평생교육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답을 했는데 적극적인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달 전에 제가 그 청장님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육원 하나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이번에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공개 채용을 해서 평생교육사가 늘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산 평생교육사에 대해서는 기관에 즉 말하자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단위에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가 즉 상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 평생교육사들이 자주 만나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합리적인 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부산이 미미하지만 지켜보시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